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움직이지 못해요?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 스태프가 갑작스럽게 예민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표정은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이면 손님답게 제대로 걸어 다니셔야죠. 여기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보다도 더 느리니 다른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주변에서 들리던 접시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들이 일순간 멎었다. 모두가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목발에 의지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웬만해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지금은 난처함이 역력했다.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젊은 남자 손님이 스태프에게 따지듯 물었다. 스태프는 콧방귀를 뀌며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사람 걸음이 너무 느려서 통로를 막고 있잖아요. 손님이 많아서 바쁜데 뭐라도 좀 조치해야죠. 그건 그렇다 쳐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분이 목발을 짚고 있는데 좀 배려해 줄 순 없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중년 남성도 한마디 거들었다 하지만 여성 스태프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배려? 여기는 고급 뷔페임니 누구나 다 비싼 돈 내고 식사하러 오는 곳이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배회하고 다니면 곤란해요. 게다가 이 사람 이름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 예의가 없네요. 당장 다른 손님들 불편하니까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든가 안 되면 일찍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차가운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주방 안쪽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는 듯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말을 하지?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사방에서 시선이 쏟아지자 손흥민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갔다. 제가 여기 돈 내고 왔는데 조금 느리게 걸어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손흥민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도 굳게 담은 입술과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어른거렸다. 돈 낸 게 대수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않을 권리는 똑같이 지켜야죠.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께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스태프는 마지막 말을 꽂아놓듯 날카롭게 내뱉고 주변 손님들에게도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조치할게요. 하고 큰 소리 쳤다 온 식장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아니 이거 영상으로 찍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네요. 곧 인터넷에 퍼질 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 대하는 게 말이 돼? 구경하던 대학생 무리 중 한 명이 옆 친구에게 소공어렸다. 나도 못 본 척할 수가 없다 손흥민 선수 같은데. 맞지?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니야? 도대체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야? 그의 친구도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지켜보는 이들의 동조와 분노를 자아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듯 시선들이 스태프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스태프는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 표정이었다. 이곳은 서울 도심의 한 고급 뷔페.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불빛을 떨어뜨리고 식장 곳곳에 놓인 고급 장식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장소다. 주말 저녁이면 예약 잡기도 힘들다는 라루체 레스토랑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최고급 요리를 즐기고 때로는 SNS에 사진을 올려 자랑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인 손흥민이 목발을 짚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한 것이다. 누가 좀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냐? 저 스태프, 손님한테 어쩜 저렇게 심하게 말해? 주방 쪽에서 일하는 듯한 다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물었다 말렸다가 괜히 우리까지 혼나는 건 아닐까? 매니저한테 보고나 해야겠다. 동료는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깐만, 지금 휴대전화로 찍고 계신 거죠? 이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갓 와인을 따르고 있던 중년 신사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청년에게 다급히 말했다. 청년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찍었어요. 라이브로 돌린 건 아니고 녹화 중이었으니까. 이 상황은 공유해야겠죠. 손흥민은 여전히 목발을 짚고 선 채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다.
저도 줄 서서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누구를 밀치거나 방해한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움직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혼을 내실 일이면 어떤 규정이라도 있나요? 여성 스태프는 콧방귀를 뀌었다. 규정이라? 굳이 규정 같은 걸 말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한 손님들께 쾌적함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걸림돌이 되면 제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배웠어요. 더군다나 당신처럼 괜히 유명세만 믿고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다른 손님께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이죠. 이 말을 들은 주변 손님 몇몇이 격분했다. 유명세를 믿고 있다고요? 저 선수 원래 예의 바른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냥 부상 중이라 목발 짚은 거잖아요. 어떤 여성 팬이 울분을 토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부상으로 걷기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어딨어. 이게 비싼 뷔페 서비스인가. 어느 아저씨는 크게 투덜거렸고 또 누군가는 아니 저 스태프가 관리자인가.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않아. 하고 중얼거렸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서 손흥민의 팔을 살짝 잡았다. 손흥민 씨 맞지요? 그러잖아도 손목발 쓰고 힘들 텐데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빨리 드시고 몸 좀 추스르세요. 할머니의 온화한 목소리에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저는 괜찮습 할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 죄송하지만 여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도 저 때문에 불편해지신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최대한 점잖게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스태프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뭐가 그리 급해서 저렇게 다친 사람을 그렇게 타박합니까?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아픈 다리로 억지로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태프는 여전히 표정이 곱지 않았으나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살짝 주춤했다. 자꾸 편파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손님들 편입니 많은 분들이 빨리 이동하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분 때문에 전체가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요. 무슨 소리야. 기껏해야 조금 통로가 좁아져서 지나가는데 시간이 몇 초 더 걸린 정도겠지. 내가 보기엔 그 정도도 못 참는 건 그쪽이 더 문제 같은데? 한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섰다. 난 방금 이 식당 매니저랑 통화했는데 이 일 곧 관리자가 처리하러 온다고 하더군.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 드디어 뭔가 조치가 있나 보네? 하고 기대 섞인 소리를 냈다. 동시에 몇몇은 손흥민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실황을 생중계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 SNS에 곧 올릴 예정이니 이게 단순히 개인의 예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라루체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손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많은 분들이 보고 판단할 겁니다. 촬영을 하던 청년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듯 말하자. 몇몇은 좋아요 저희도 공유할게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식당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감에 휩싸인 채 시간이 약간 흘렀다 그러자 와인바 근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매니저 도착한 것 같아. 곧 검정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저는 이곳 라루체 레스토랑의 총매니저인 박재홍입니. 혹시 이쪽 스태프가 실수를 한 건지요?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 상황을 살폈다. 한복 차림의 여성 스태프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넸다. 매니저님 이분이 통로를 막고 서 계셔서 다른 손님들 이동이 불편했습. 제가 여러 차례 정중하게 부탁드렸는데도 전혀 미안함을 보이지 않고 계속 느릿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언성을 높인 거예요. 그녀가 지어낸 설명에 주변에서 분노 어린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정중하게 부탁드렸다고요?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라도 해보세요. 완전 거짓말이다.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매니저는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야겠다는 듯 손을 들어 진정을 시켰다. 자,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이 일로 인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당사자분 말씀을 들어봐야겠습 혹시. 손.
손님 괜찮으시다면 일단 저희 사무실로 잠시 이동해 주시겠어요? 박재홍 매니저는 머뭇거리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유명인이란 걸 인지했는지 그의 시선이 손흥민의 얼굴과 목발에 번갈아 머물렀다.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손님들 앞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 저도 부상 때문에 걸음이 느린 건 사실이지만 일부러 민폐를 끼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제가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 이 스태프가 아까 어떤 표현을 썼나요? 매니저가 묻자 주변에서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비싼 돈 내고 왔으니까 느려 터진 사람은 나가라고 했어요. 유명세 믿고 어슬렁거린다는 말도 했어요. 보조기구 쓰는 사람은 불편 주는 존재처럼 말했죠. 매니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스태프를 바라봤고 스태프는 꿋꿋하게 고개를 들었다. 과장되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물론 조금 날카로운 어조였을 수는 있겠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매니저님, 이 많은 사람이 다 거짓 증언을 하진 않을 겁니. 몇 분은 영상을 촬영한 것 같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 여성 손님이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알겠습. 일단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다. 이때 손흥민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지지에 약간 안도하는 듯 보였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냥 목발을 짚고 있었을 뿐이에요. 직원분 말씀대로 정말 이동이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한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저기요, 저희가 봤는데 누구도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이 직원분이 먼저 화를 내셨죠. 맞아요, 우린 전혀 불편 느끼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시길래 다들 놀랐어요. 매니저는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며 곤란해했다. 정말 죄송합니.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저희 레스토랑 측에서 사과를 드립니. 특히 손님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감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성 스태프는 도리어 발끈하며 외쳤다. 매니저님,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목발을 짚고 있으니 통로가 좁아져서 실제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 그걸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기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불편한 분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방식이 심히 부적절했다는 게 문제입니. 특히 손님이 장애를 가졌든 부상을 입었든 그런 상황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투 자체가 저희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요. 매니저가 딱 잘라 말했다. 맞아요. 이런 식의 서비스라면 나중에 매스컴에도 크게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 찍힌 영상이 얼마나 빠르게 퍼질지 모르시나 본데.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스태프는 순간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듯 일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매니저가 스태프를 데리고 사무실 쪽으로 사라지려 할 때 어떤 젊은 여성 손님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선수님, 저도 지금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단지 한 번의 실수로 넘길 사안인지 의문이에요. 예전에 이곳 스태프가 장애인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들으신 건데요? 손흥민이 차분하게 묻자 여성은 자신이 활동 중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했다. 장애가 있는 분이 이곳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냥 사과하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손흥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져야지 어설프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봐. 내가 알기로 이 뷔페 상당히 명품 이미지로 홍보하더니 내부 직원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이 상황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가령 고급 뷔페에서 목발 짚은 손님 쫓아내려 한 스태프 같은 제목으로 실시간 업로드된 영상이 짧은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을 모았다. 이건 그냥 유명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부상자도 똑같이 차별하는 마인드에서 비롯된 거다 라는 격앙된 반응이 속속 달렸다.
손흥민은 자리를 옮겨 가까운 소파에 앉았다. 몇몇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괜찮으세요? 하고 묻자 그는 미소 지으려 애쓰며 일단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시금 다가와서 작은 한숨과 함께 말을 건넸다. 세상에 사람이 아프면 그걸 오히려 보듬어 줘야 하는 건데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자네 참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먼.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할머니. 사실 이런 상황에 노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한때는 난 유명하니까 어디 가든 대접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본 적 있었지만 막상 이런 무례함을 맞닥뜨리니까 당황스럽네요. 유명인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친 사람 아닌가. 자넨 내가 보기엔 여느 젊은이와 다를 게 없네. 축구 선수라서 부상당하기도 했을 거고.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맞아요. 제가 부상을 당해 회복 중인데 이 뷔페에 일행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왔죠. 보통은 좀 불편해도 그냥 넘기곤 하는데 오늘은 정말 심하네요.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매니저와 스태프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스태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매니저는 뭔가 결심한 듯 단상에 서서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 우선 이 자리에서 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특히 목발을 사용하시는 이분께 심각한 불쾌감과 모욕을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불만 섞인 시선이 스태프에게 쏠렸다. 그 스태프 역시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어떤 청년이 키득거리며 소곤댔고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다른 방향에서 일하던 스태프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매니저님,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 이런 문제로 말이 나왔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었어요. 저희가 교육받기는 받지만 주로 VIP 대접법이나 품위 유지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지 장애나 부상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배려 교육은 실질적으로 부족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맞아요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럼 체계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야? 하고 수군댔다. 손흥민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제가 경험한 이 일은 단순히 직원 한 분의 태도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고 봅니. 근본적으로 이 식당이 아니 이 사회가 불편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을 입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문화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노판 맞습니다. 라며 박재용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 그래서 저희 레스토랑은 이 일을 계기로 내부 전 스태프를 대상으로 민감성 교육을 실시하겠습. 이런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이며 특히 장애나 부상, 노약자 손님을 위한 편의 시설과 서비스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또 다른 손님이 손을 번쩍 들었다. 말뿐만 아니라 확실한 대책과 스케줄을 공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내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알겠습. 저희는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 그리고 그 진행 상황과 결과를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의심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번 믿어보죠. 하지만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중얼거렸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야지 라고 동의했다. 조금 뒤 몇몇 손님들은 나가면서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 지켜볼 거야 하고 경고하듯 말을 남겼다.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여성 스태프는 결국 일을 마치지도 못한 채 사무실로 들어가 더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듯했다. 그날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라루체 레스토랑 불매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직원 한 명의 실수로 넘어가기엔 문제가 크다.
등의 분노 어린 반응이 여기저기 올라왔다. 물론 곧 개선하겠다고 하니 지켜보자 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문제는 그와 별개로 이 이야기가 점점 더 화제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목발을 짚은 손흥민을 쫓아낸 레스토랑, 과연 사건의 전말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단숨에 조회수가 폭발했다. 그러자 해당 사건이 뉴스 매체에도 실렸다. 뉴스 앵커가 유명 축구 선수가 부상 중에 찾은 식당에서 스태프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라며 보도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손흥민 뷔페 모욕 사건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레스토랑과 그 스태프를 질타했고 동시에 장애인 차별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었다. 며칠 뒤 식당 측은 공지를 냈다. 내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민감성 교육을 실시하겠다. 특히 신체적 불편을 겪는 손님들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또 보여주기식 사과 아니냐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직원 감수성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빠르게 동조를 얻었다. 단순히 라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런 민감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손흥민도 이 청원에 대해 내 이름 때문에 이슈가 커진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될 계기가 된다면 기쁘다며 SNS에 글을 남겼다. 그날 오후 라루체 레스토랑은 추가 입장을 내놓았다. 저희가 진행하는 이번 민감성 교육에 장애인 복지단체와 전문가를 초빙해 몇 주에 걸쳐 직원 전원이 수강할 것이며 교육 과정을 촬영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또한 당분간 논란이 된 직원은 자숙기간을 갖고 다시 재교육을 이수한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여성 스태프는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직접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제가 보여준 태도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께 상처와 불쾌함을 드렸습. 특히 손흥민 씨와 이 일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 무렵 손흥민은 공식 석상에서 별다른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다만 개인 SNS에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배척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라루체 레스토랑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부 시설을 재정비해 통로를 넓히고 보조기구 이용자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고객 의견을 수렴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이 아니길 바란다. 라는 국민청원에 댓글이 쏟아지는 중에도 레스토랑은 꾸준히 진행 상황을 SNS에 올렸다. 어느 날, 한 달가량 지나서 손흥민은 같은 뷔페에서 정식 사과와 함께 개선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초대를 받았다. 그는 조금은 망설였지만 이미 목발을 벗고 재활을 마친 상태였고 만약 진심으로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생각으로 초대에 응했다.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 박재홍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다시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박 매니저는 90도로 몸을 숙였다. 주변 스태프들도 몸을 숙여 인사했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겪었던 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셨고 저도 적잖이 심적으로 힘들었습.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통로도 넓어지고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들 위한 안내 표지판도 보이네요. 네, 저희가 그동안 빠르게 준비했습. 아직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직접 보시고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주방 쪽과 홀에는 예전과 달리 안내 스태프들이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며 불편함이 있는지 세심히 물어보고 있었다. 한편 예전에 손흥민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여성 스태프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와서 직접 사과 인사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지난번 제가 드린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그 후에 많은 분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한 교육 시간에 제 태도를 되짚어보니 제 문제가 한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그 말을 차분히 들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도 그 과정을 겪으셨다니 다행입니. 앞으로는 손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일부러 나를 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답변했다. 주변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모두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혹시 저희 중 누군가 또 잘못된 언행을 하면 직원들끼리 먼저 주의를 줄 겁니다. 라고 다짐했다. 정말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은 이날 레스토랑을 찾은 다른 손님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났다. 목발을 짚은 젊은이부터 휠체어를 탄 어르신,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아, 저기 도와드릴까요? 스태프들은 스스로 다가가서 안내를 했고 손님들은 감사 인사를 건넸다. 식사를 마친 뒤 손흥민은 홀에서 짤막하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 하지만 이 식당이 먼저 변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곳에서도 아, 이런 배려가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매니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가 비록 스캔들로 시작됐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습. 유명 인사이신 손흥민 씨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태도에 저희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어요. 솔직히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곁에 있던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맞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유명인이 겪으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 덕에 변화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두가 이득이지 않나요? 응원합니. 앞으로도 좋은 본보기가 돼주세. 그리고 저희도 일상에서 약자 배려를 늘 신경 써야겠어요. 그날 손흥민은 조용히 식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감사합니. 앞으로도 저도 제 자리에서 다른 분들을 배려하고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부딪히고 바꿔나가겠습.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의 발걸음이 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작은 박수를 보냈다. 매니저와 스태프들은 다시금 고개를 숙이며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 번 외쳤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며칠 뒤 라루체 레스토랑은 공지대로 정식 민감성 교육 진행 과정을 SNS에 공개했고 강의를 하는 전문가의 영상을 편집 없이 공유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엿보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변하려고 애쓰는구나 라는 반응부터 이제 시작일 뿐 계속 지켜보겠다 라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건이 결코 헛된 소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손흥민이 아니었어도 결국 이런 일이 언젠가는 터졌을 것이다. 마침 크게 알려져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 다행이다 라는 글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한 시민단체는 소수자 차별 사례로 이 사건을 기록하며 추후에 다른 업계에도 비슷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많은 곳들이 이런 민감성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구든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라며 어떤 네티즌이 댓글을 달자 다른 이들이 공감.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성숙해져야 해. 라고 화답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한 행사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담백하게 대답했다. 제가 이슈의 중심에 섰지만 사실 부상을 당해 목발을 짚었던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누군가 불편을 겪을 땐 그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반면 문제의 여성 스태프는 사건 이후로 대중매체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내부에서 꾸준히 재교육을 받으며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본인이 책임감을 느껴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늦게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 일은 한 고급 뷔페의 스태프가 목발을 짚은 손님을 천대하던 사소해 보이는 갈등에서 출발해 전 사회가 배려와 인권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진통이 없진 않았지만 이제 라루체 레스토랑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건 이건 부당하다고 외치며 찍어 올린 무수한 시민들의 영상과 부상 중에도 꿋꿋이 문제를 제기한 손흥민 본인의 태도였다. 저녁 무렵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손님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다. 나도 다음에 혹시 어디서 누구를 보든 저런 부당한 일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SNS에 공유하든 직접 말하든 뭔가 할 거야. 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변하는 거지. 그들은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밖에는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와 함께 간판의 불빛이 은은하게 번지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우산을 펼쳤다. 어떤 이들은 오늘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하자. 혹시 몰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며 영상 링크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다음을 기약하듯 내일 또 봐요 하고 헤어졌다. 그러자 누군가 조용히 질문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야겠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겪지 않도록. 곁에 있던 사람은 미소 지으며 당연하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분명히 달라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자 라고 대답했다. 어느덧 모두가 사라지고 난 뒤 레스토랑 앞에는 빗소리만 잔잔히 남았다. 그 빗방울들이 마치 세상의 편견을 조금씩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이 하루는 변화라는 씨앗이 심어진 날이었다. 그래, 시청자분들도 꼭 지켜봐 주세. 내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누구나 하나쯤은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요. 우산을 들고 있던 한 청년이 동행인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누군가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또 누군가의 입소문을 통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니 꼭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꾸준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맞아.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도 궁금하잖아. 다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라루체에 가보자고? 청년들은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며 SNS에 즐겨찾기를 눌러둔 레스토랑 페이지를 확인했다. 알림 설정도 해두자. 혹시 모르게 또 공지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어떤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 다른 곳에서도 작은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에서 이런 일이 굳이 큰 이슈가 되지 않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으며 그날의 뒷이야기를 고대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지는 걸. 혹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 잘 지켜봐야겠네. 그들은 비 내리는 서울 거리를 따라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